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왜 가장 외롭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은퇴 후의 삶을 꿈 같은 자유와 여유로 가득 채워질 황금기로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무기력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시간의 역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밤낮 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던 한 인물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늘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오롯이 누리며 못 해봤던 일들을 마음껏 해보리라 다짐했었죠. 드디어 은퇴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그야말로 해방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도 복잡한 보고서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해방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져 있던 그의 스케줄표는 이제 텅 빈 다이어리처럼 허전했고 예측 불가능한 하루하루는 그에게 오히려 막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와도 그는 왠지 모르게 목적 없이 창밖만 하염없이 응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활기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의미 없는 TV 채널을 연달아 돌리거나 낡은 앨범 속 젊은 시절의 영광을 되새기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넘치던 대화 주제도 이제는 왠지 모를 소외감 속에서 겉돌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바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남은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며 그를 더욱 깊은 혼란과 무기력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 올렸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이 사라지자 그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표류하는 작은 배와 같은 심정이 되었죠. 가진 것은 오직 시간뿐인데 그 시간이 오히려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창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먼지 쌓인 낡은 필름 카메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한때는 사진 찍는 것에 열정을 쏟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던 그 순간의 설렘과 몰입감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공허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 낡은 카메라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망설이던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희미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난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던 시간을 의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첫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흐릿했지만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예고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이 작은 균열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작은 균열은 우리 주인공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더 이상 시간에 쫓기거나 무작정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재정의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은퇴 후 비어버린 시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동안 해야만 하는 일에 갇혀 지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낡은 옷장을 열어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듯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공허함 속에서 피어난 작은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하루를 온전히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잠들기까지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였을까요? 처음에는 백지처럼 느껴지는 하루, 계획표 앞에서 막막함에 잠시 펜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잊고 지냈던 낡은 일기장을 찾아 펼쳐 들었죠. 서툰 글씨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 꿈꿨던 화가의 꿈, 학창 시절 즐겨 연주했던 기타, 젊은 시절 열정을 쏟았던 식물, 가꾸기 등 잊고 지냈던 취미들이 하나둘씩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낡은 스케치북과 물감, 먼지 쌓인 기타를 꺼내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길에서는 묘한 설렘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그는 마침내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행복에 부합하는 활동들로 시간을 채워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활동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들이 아니었죠.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완독하는 일, 동네 뒷산을 1시간 동안 산책하는 일,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일 등 소박하지만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목록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그의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세운 후 주인공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도적인 선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인의 만남 요청, 가족들의 예상치 못한 부탁 등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우리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오랜 지인의 모임 제안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나갔을 테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하게 된 거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새로운 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은 제가 미리 계획해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의 핵심이었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는 주체적인 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자신만의 시간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열정을 느꼈던 분야의 강좌를 찾아보거나 관련된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어릴 적 꿈이었던 동화 작가를 위해 글쓰기 수업을 신청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역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자신만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갔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과 가치관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가족들도 그의 진지한 모습에 점차 이해와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죠. 마침내 그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죠. 상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흙 냄새를 맡고 땀을 흘리며 작은 새싹 하나하나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진정한 만족감과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와 자신만의 시간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는 비로소 시간 관리의 주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소중하고 값진 여정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작은 텃밭에서 시작된 변화는 그에게 단순한 위안을 넘어선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행위가 시간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된 것이죠. 이전에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기 위해 무언가로 채우려 애썼다면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까 하고 말이죠.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오직 나라는 존재에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관계나 의무적인 모임에서는 한 발짝 물러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으로부터 다소 부담스러운 골프 모임 제안을 받았을 때였죠. 과거 같았으면 불편함을 무릅쓰고 참석했겠지만 이제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 대신 잔잔한 해방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맞춰 소비하는 대신 오롯이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순간 그는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번째 원칙이자 진정한 자유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동화 작가의 꿈을 향한 글쓰기 수업은 이제 단순한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듬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는 창작의 기쁨을 알아갔죠. 또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며 인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은 그에게 새로운 지적 자극과 함께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곧 세 번째 원칙인 의미 있는 선택과 몰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낯설어하던 가족들도 점차 그의 눈빛에서 피어나는 생기와 활력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소소한 행복과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가족들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텃밭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돋아나는 여린 싹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흙 냄새 속에서 땀 흘리는 시간은 그에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만족감을 선사했죠. 상추 한 잎, 고추 하나를 수확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소중하고 값진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었죠. 나를 위한 시간의 재구성을 통해 내면의 단단함을 다져 나간 그는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시선을 돌릴 준비를 합니다. 혼자만의 만족을 넘어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갈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과연 그는 어떤 새로운 관계와 배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